오랜만에 건축과 관계없는 경영과 관계 있는 서류를 풀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의 공사를 했고 그래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건축주한테 받을 잔금은 얼마고 공사를 하면서 남은 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얼마를 받자. 각 현장마다 이만큼 받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예요.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건축주들 만나면 건축주분들이 저한테 자꾸 미쳐야 미친답니다. 자꾸 미쳐야 미친답니다. 미쳐야 미친다 뜻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광성, 미칠광의 일울성, 빛광 아닙니다. 미칠광입니다. 미쳐야 이룬다. 사람이 그 한 일에 엄청 몰두하고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미쳐 있어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한다. 일에 대해서 꾸준히 미쳐 있자는 뜻으로 미쳐야 미친다 라는 어떤 구호를 만들게 됐고요. 처음에는 원래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광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키우노라는 게 생겼죠. 아키우노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뽑은 이름인데요. 아키텍트의 아키를 따서 아키, 스페니쉬의 하나라는 뜻에서 우노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랜만에 건축과 관계없는 경영과 관계 있는 서류를 풀 거예요. 혼자 일을 하면서 수주를 하고 공사하는데 지출에 대한 실행 예산을 잡고 실행을 봐가면서 공사를 하고 수익을 남기고 회사 운영을 하고 혼자서 홀로서기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게 많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금액은 잘 하긴 하였는가, 이 금액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공사는 하자 없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뭐 이런 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입금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서류들을 제가 많이 관리했고 그 많은 서류들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미 다 뿌려드렸고 그래서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 많은 서류들 때문에 경리부면 경리부, 공무부면 공무부 그 팀들에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일, 반복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공무 파트에서 다 확인을 하잖아요. 공무도 하고 경리부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분업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쓸데없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요. 분업화 시키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긴 해도 분업을 하려고 많이 이제 서로 애쓰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건물에 대한 디자인만 하면 되냐,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만 하면 되냐, 현장 체크만 하면 되냐. 제가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분업하고 전문화되면서 내 일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자꾸 노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하나 또 만들었어요. 오늘 뭐 했고 뭐 했으니까 오늘 지출 금액이 뭐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경리 파트나 공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크게 이번 달에 얼마의 공사를 했고 그래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건축주한테 받을 잔금은 얼마고 공사를 하면서 남은 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얼마를 받자, 각 현장마다 이만큼 받으면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서예요. 그 수금 계획표 안에는 그 숫자들은 임의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막 숫자를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매월 한 번씩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달 일을 안 했으면 그달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시작해서 2월 10일 날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딱 정해져는 있지만 그 정해진 날짜에 월급처럼 사실 돈을 건축주 입장에서 주기가 힘들어요. 이번 달에 장마가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한 횟수를 보니까 한 3일 일을 했어요. 이번 달에 3일 일했는데 10일 됐다고 3일치 돈을 준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계획서나 계획표를 잡고 있으면 20일이나 25일 전에는 건축주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사를 할 것이고 이런 공사에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을 기성으로 받아야 될 것 같으니 혹시나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일, 30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축주분들은 이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축주도 미리 돈을 어디서 조금 비축을 해놓고 있고 선순환이죠. 선순환. 촬영도 마찬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들 뭐 실행예산서, 견적서 이런 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순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신뢰관계를 유지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선순환을 위해서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기선고를 받는 데 있어서 납득을 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닌 20일에서 30일 전에 건축주한테 주게 됨으로써 조금 선한 공사를 한다라는 의미로서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고, 제가 다른 회사에서 많이 배웠으면 다른 회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벤치마킹을 했겠지만 제가 사실 딱히 배운 게 없어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건 제가 만드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1월 수금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항목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장 실행 합계 지출 완료 금액, 당월에 지출해야 되는 금액 예상하건대 앞으로 이 현장에는 이만큼 더 지출을 해야 될 것이다. 예정 지출 금액, 남은 지출금 합계예요. 이미 이 현장에는 이만큼 지출을 완료했고 당월에는 이만큼 더 지출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만큼 더 지출을 할 것 같다. 이번 달과 앞으로 나갈 금액의 합계 2억 1천만 원 더 나간다는 거죠. 2억 1천만 원 더 나갈 것과 이미 완료된 합계 금액은 실행 합계가 되는 겁니다. 10억 1242만 3,749원이 나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현장별로 당월 수금액이 있고 전회 이전 이때까지 받은 금액이 있고요. 이때까지 받은 금액과 이번 달에 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은 이만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를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당월 수금 금액과 전에 수금액 그리고 남은 잔액의 이 모든 합계는 이 금액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세무 파트, 세무적인 파트, 추가금이 있고요. 공급 가액이 있고, 그리고 부가세가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합계가 또 이거랑 똑같아지죠. 추가금까지 다 포함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빨간색, 파란색 이게 파살표를 미리 꺼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억 3,920만 원 받아서 3억 9천만 원 쓰겠다는 건데 왜 돈을 더 많이 받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거 볼게요. 이전 거. 전에 수금액이 35억 받은 거예요. 근데 지출 완료 금액 보니까 37억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2억 6천만 원 정도는 우리 회사에서 이미 썼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선시공.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 정도 금액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위에는 각 현장별로 나뉘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계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A, B, C, D, E, F, G, H, I, J, K까지 A부터 K까지 현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실행 합계의 금액이 74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포함된 총 공사 추가 금액까지 다 포함된 총 공사 금액이 81억 4,900만 원인 거예요. 공사 금액이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우리 회사에 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81억을 수주를 했고 74억을 공사를 한다 하니까 결론은 한 7억 4천만 원은 버는 거네요. 자, 이 숫자는 그냥 임의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크게 관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출 완료 금액과 전에 회수 금액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35억 받아서 37억 썼다 라고 결론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당월 수금액 그리고 당월 지출 금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비교하면 되고요. 당월에 수금은 5억 3,900만 원을 할 것이고 당월에 쓸 금액은 3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예정 지출금은 남은 잔액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남은 잔액이라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예정 수금 잔액, 예정 지출금과 예정 수금 잔액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은 지출금 합계와는 어떤 걸 비교해야 되냐, 이것 두 개와 비교해야 되겠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워요. 추가 금액은 이만큼 나왔고 총 공급 가액은 이만큼 됩니다. 이 공사에 대한 부가세는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의 합계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옆으로 빼놓은 건데 부가세 포함 잔액인 거예요. 실제로 한 현장마다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금액인 거예요. 이게 예상일 뿐이었거든요.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남은 지출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정도는 남기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보고 가는 거지 무조건 이만큼 남긴다 라고 보고 가시면은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표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조금 보기 쉽게. 당월 수금 마이너스 당월 지출은 수금해서 쓰고 남은 거예요. 이번 달에 돈을 이만큼 받아서 이만큼 쓴다는 거예요. 이 6번하고 3번 빼기 돼 있죠. 빼면은 이만큼 남는다. 8번하고 4번, 8번하고 4번 40억 남았고 32억 더 써야 된다. 그러면 공사 후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10억이 남겠습니까?
여기 보면 7억 4천 남기로 돼 있죠. 총 공사 금액이 81억이고 지출 예정금이 74억인데 이것 두 개를 빼면 7억 4천만 원이 남게 돼 있는데 왜 여기서는 10억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까?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왜 10억이 남는 것처럼 돼 있냐면 이전에 받은 금액과 이미 돈을 쓴 금액, 공사로 쓴 금액을 이 금액의 차액을 보면 2억 6,300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건축주에게 서비스한 금액, 공사한 금액을 봤을 때 받은 돈보다 회사에서 쓴 돈이 더 많은 거야. 그 금액만큼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딱 이만큼 남죠. 딱 똑같죠? 본사에서 쓴 금액은 공사 수익이 아니죠. 10억을 버는 것처럼 여기 보이지만 2억 6,300 우리 회사 돈 썼으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억 4,200만 원 버는 겁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간혹 가령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수금은 35억 했는데 지출을 한 40억 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보다 실행 합계가 더 높은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뭐다? 견적을 잘못 잡았던지 공사를 잘못했던지 공사를 잘못해서 이윤에서 빠지던지 그러면 공사 금액이 실행 합계가 늘어나죠. 그래서 공사 금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실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항상 공사를 해야 되고요. 이 서류가 있으면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활용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활용을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편하다. 이번 달에 얼마를 수금하면 될지 눈에 팍 한눈에 보이잖아요. 돈 얘기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주분들한테. 미리 건축주분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류를 들고 가실 분 계시면 들고 가셔서 사업하는데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찍는 것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